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적반하장의 유여혜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요. 적반하장 시즌2 유여혜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적반하장 시즌2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즌2가 시작됐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적반하장을 하다가 제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잠시 멈췄었는데요. 적반하장은 많은 보수 우파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보수 우파의 정통 뉴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누구들에 의해서 제가 그 방송을 좀 뺏겼었는데 다시 일요 서울 신문사, 일요 서울 TV에서 적반하장 시즌2를 야심차게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너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정말 다양한 뉴스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당연히 매일 방송할 거고요. 토, 일 물론이며 빨간 날, 쉬는 날에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따끈따끈한 뉴스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시작하니까요. 시선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뉴스 브리핑인데요. 사실은요, 오늘이 이슈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부터는 바로 오늘의 이슈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황청에서요, 동성 커플 가족 형태 아니다. 낙태 나치 우생학을 연상한다라고 바로 생명윤리관을 발표했습니다. 야, 로마 교황청에서도요, 이제 동성 커플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황청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직접 지뢰를 한번 가서 자세하게 교황님의 생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성 커플은 가족 형태가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아마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쏙쏙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요, 1만 원을 몰래 가져간 아들에게 엄마가 선택한 참교육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반성문을 써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마지막 코너에 우리 기자님과 함께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권위 실종 대비 이후로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위헌이라고 나왔네요. 요즘 치매 노인도 지문 등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동 지문이 위헌이라고 지금 결정이 된 거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등록은 위헌인가요? 아닌가요? 야, 이거 강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이 부분 역시 기자님과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뇌도 튼튼하대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리가 튼튼하면요, 뇌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서 320쌍의 건강한 여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다리가 튼튼하면 뇌가 튼튼하고, 뇌가 튼튼하면 기억력이 좋다고 하니까요. 자, 당장 걷기 운동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모기는요, 더워도 긴 옷에 양말을 착용해야 모기가 안 물린다고 합니다. 전 모기가 정말 좋아하는 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향수 냄새. 향수 냄새를 뿌리면 모기가 와서 많이 문대요. 그런데 사실 안 물리려고 하면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말을 신으면 안 물린대요. 근데 진짜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전기로 떼떼 죽이는 그 전기 모기채를 들고 다니면 모기에 물리지 않습니다. 자, 저녁에 있는 삶은커녕 저녁 굶는 삶이 됐다. 빚은 늘고 월급은 줄고. 좀 생뚱맞았어요. 저녁에 있는 삶이라. 근데요, 질문 하나 할까요? 저녁에 있는 삶이 좋으세요?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 저녁의 삶이 좋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집중 취재를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녁에 쉬는 시간이 좋으세요? 아니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저녁이 좋으세요? 라고 거리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의 이슈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오늘의 이슈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요, 시사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정치라고 하면 참 재미없고 딱딱하고 시사라고 하면은 왠지 좀 지루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일요 서울에서 하는 적반하장 시사 만담 코너는요. 보면 볼수록 아주 재밌어서 빨려다를 가는 그런 코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짝꿍인 분 한 분 계시죠? 누구라고요? 네,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윤길입니다.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앉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유채고님은 자주 뵙는데 네. 적반하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뵈니까 정말 더 반가운 거예요. 요즘 종편은 다 잘리셨죠? 아, 그럼요. 전 그래도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변호사님은 잘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김어준 씨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쪽 방송입니까?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시즌2 적반하장은 네. 경쟁 상대가 김어준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 아닌가 싶어요. 자존심 상해요. 아, 경쟁 상대라고요. 싫어요. 저는 경쟁 상대가 없는 독보적인 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꿈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나중에 우리 유채고께서 네. 김어준을 여기 초대해서 혼도 좀 내주시고 네. 또 김어준이 진행하는 방송에 또 나가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시사 만담을 시작하기 전에요. 네. 조금 전에 징계 요청서를 당에 접수했죠? 예, 접수하고 왔습니다. 네, 2018년 6월 18일 날 저와 정준길 전 대변인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와 아울러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도 당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일 크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징계를 당해본 사람은 그 징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아는데요. 저 변호사님 여러 번 당했는데도 무서우세요? 아니 이제 처음에 당할 때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우리 그 진행자이신 우리 유해 전 최고위원 같으신 경우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명을 당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3번이나 징계. 3번 징계 당해서 그래서 해버렸잖아요. 기네스북에다가 요청했잖아요. 네. 이 즐거움을, 이 두려움, 그리고 약간 그 긴장감을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징계 요청서를 냈는데 과연 그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징계 사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홍 전 대표가 나가면서 페이스북에 막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왜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얘기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예. 본인 얘기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감정 조절 잘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그거 본인이잖아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는 짖어도 뭐 기차는 간다라는 근데 얘기를 다 어휘력이 떨어져요, 그분이. 왜 맨날 개가 그렇죠. 짖어도요? 여러 상황에서 항상 그 얘기만 하세요. 상황이 되면 항상 개가 짖어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바퀴벌레부터 연탄가스까지. 아니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왜 김성태 원내대표는 맨날 본인이 들개라 그래요? 그러면 홍 대표가 볼 때는 김 대표가 얘기하는 게 혹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혹시 이야기하면 또 혹시 모욕죄 이런 거 되니까 그러게 잘 말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감정 조절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친박 행세를 해서 뭐 공천받거나 아. 그러면서도 중립행세하는 사람도 본인이잖아요. 그 자료 이따가 우리 PD님한테 제가 드릴게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요. 예.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완전히 정말 표 하나 주세요 하는 사진. 그 사진 지난번에 드릴게요. 경남지사 맨 처음 나가셨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 좀 파셨던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네요, 그것도. 근데 이거 당신 얘기인데 당신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들만 여기 해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지 혹시 않는가 그 싶습니다. 페이스북 처음에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막말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요. 또 얘 든 거 뭐가 예.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얼굴이나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런 표현. 얼굴이나 경력 하나로 아유 그 모래시계 검사 좀 적당하게 써야지. 아니 사실은 그 뭐 말씀 들어보면 SBS도 우리 홍준표 대표가 다 키웠지 않습니까? 그 뭐 본인이 팩트 체크 맨날 당한 분 아니에요?
팩트 체크 지난번에 랭킹 1위였죠. 네, 그 입만 열면 이상하다고. 네. 네, 또 그래서 이런 셀프 디스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홍준표 대표 마지막 가면서 본인이 마지막 막말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막말한 것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말이라고 했네요. 네, 그럼 네, 이때까지 내가 막말을 쭉 했는데 그렇죠. 오늘 마지막 아유 실수하셨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홍준표 대표 뭐 징계 사유를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막말이죠. 이 막말이라는 게 저도 결국은- 당했잖아요. 예. 저 주모됐잖아요. 아 주모되셨죠. 네, 그것도 주모의 푸념까지 됐어요. 그 워낙 보수 원래 우파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유, 원래 홍준표 똑바로 앉을게요. 대표의 네. 막말로 인해서 실망한 분들이 많고 지방선거 이번 패배의 제일 큰 원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왜 제명됐는지 아시죠? 아유 잘 알고 있죠. 홍준표 사당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치다가 제명됐거든요. 그렇죠. 홀로 근데- 외치는 자였죠. 아, 같이 외쳤잖아요. 아, 저는 옆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있었죠. 저는 고난을 함께한 자고. 또 멋있게 포장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 당시에 제가 사당화를 걱정하면서 공천 우려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당화가 잘못되면 바로 공천으로 이어지고 정확한 인지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패배로 갈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유효의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으로서 계시면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사실상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죠. 그런데 저보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제명했죠. 제일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유채고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어요. 아이, 홍 대표가 홍준표- 지문곡 국가요, 지문곡 자유한국당이요라고 생각하고 그거 있었어요. 뭐 루이 14세가 한 얘기 아닌가요? 아, 그랬나요? 예, 예. 그러면은 홍이 네. 정말로 나빴네요. 홍준표 대표는 정말 본인이 당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채고는 항상 당과 당대표는 별개고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하거나 또는 사당화를 해서 당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근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예.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네. 지금 홍 대표가 나가고 나니까 권한 대행을 누가 하죠? 지금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가 하고 있죠. 근데요, 네. 홍을 닮았어요.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당을 해체시키겠대요. 아 중앙당 해체하겠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지금 거죠? 당시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자리에만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 근데 뭐 사실 김성태 오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서를 냈는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번 탄핵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당을 비판하면서 당을 나갔잖아요. 바깥에서도 가장 극렬하게 당을 비판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탄핵됐을 때 이러고 또 춤도 췄어요. 춤까지 추셨죠. 그것도 자료로 사실. 드려야 되겠어요, 예, 예. PD님께. 그리고 요번 사실 6.13 지방선거에서도 네. 본인이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본인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당대표가 모든 나가면 사람이 나가야죠. 사실은 다 나갈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아라 권한대행이라도 남아서 원내대표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뒷수습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누가요? 그 홍준표 대표랑 상의했던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당은 걱정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현재 당이 이런 상황에 놓인데 네.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중앙당 해체를 얘기를 하고 뭐 당 재산을 뭐 처분을 하겠다고 자,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상한 얘기들 좀 많이 하셨어요.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갑자기 중앙당 해체 이렇게 TF 가동이라고 기사가 바로 떴어요. 그렇죠. 근데 중앙당 해체를 이렇게 권한 대행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중앙당을 해체하게 되면 정당법상 정당으로서 기능을 약간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당법상의 정당이 아닌 거죠. 그게 그렇기 뭐예요? 때문에 중앙당은 해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중앙당 해체를 선언한 아마 거죠? 본인 얘기로는 중앙당을 이제 기능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시도당에서 하게 만드는 거를 생각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이 이제 중앙당 해체라고 너무 이제 세게 근데 얘기하는 단어를 것이죠. 사용 잘해야 되죠. 정치인은 단어 사용을 잘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 또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네. 당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말이 뭔가요? 글쎄 지금 이것도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의 재산을 나중에 청산을 하면서 당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은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네. 청산위원장은 본인이 한대요.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청산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게 네. 홍은 나갔잖아요. 그렇죠. 홍의 아바타들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정말 안 이상하세요? 왜냐면 이상하죠. 분명히 나갔는데요. 잠시 홍이 휴가 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적어도 얘기를 하려면 정당법이나 당원 당규를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얘기와 없는 얘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스스로 셀프 임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자꾸 끼어들 죄송한데요. 홍이 전에 셀프 당협위원장도 스스로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셀프를 좋아하네요. 예, 셀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셀프 디스도 좋아하고. 셀프 디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당 해체라고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전국 당 자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못 되네요. 못 되죠. 적어도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그 청산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위원회에 우리가 쓴 것이 맞는 내용이네요. 근데 이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중앙당을 만약에 해체를 했다. 네. 근데 시도당이 남아 있으면 당이 전체가 해체된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무슨 재산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하는 이런 청산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요. 재산을 청산해요. 그럼 그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하거나 또 당원 당규에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기속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었잖아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 대표적인 분이시죠. 근데 들어와서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있던 당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유해 우리 최고위원께서 과거에 그 페이스북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네. 그 어려웠던 사정에서 옛날 보궐선거, 작년 4.13 보궐선거 할 때는 이 정도로 지진 않았었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성적이 좋았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당선됐고. 탄핵되고 난 뒤 바로 직후. 그렇죠. 탄핵 직후였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대피할 거라 그랬는데 의외로 선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바른정당에 있는 관계자들, 김성태 원내대표를 대선 포함해서 막바지였죠? 그렇죠? 네. 아니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한 번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끝나고 추가로 온 나서.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나요. 그렇습니까? 근데 변호사님, 원내 정당이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당은 당이잖아요. 네. 당은 누구의 당이죠? 당은 당원의 당이죠. 당은 당원의 당인데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들려요. 국회의원들이 당입니다. 이제부터 이 당은 국회의원들이 당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손을 떼세요. 이렇게 왜 들리죠? 지금 한때 원내 정당화라고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거는 중앙당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슬림화하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부 다 국회로 들어가서 원내 정당화하고. 그거 되게 좋네요. 예, 되게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그럼 당비 안 내도 되죠? 당비는 내야죠. 또. 왜요? 원내 정당이면 자기들끼리 하도록 국회의원들끼리 하도록 하면 그러니까 되죠. 원내 정당화의 근데 최종 결론은 뭐냐면 당의 중요한 의사 내지 결정들은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누가 하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중앙당이 있고 중앙당의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원내의 일은 원내대표가 하고 당의 일은 당대표가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일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원내 정당이라고 하면 당대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당대표가 없어지는 그럼 거죠. 원내대표가 다 하는 거네요?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유한국당이 전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120석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민심이나 여론은 당협위원장들이 있잖아요. 당협위원장이 필요가 없죠. 원내 정당화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국회의원들끼리만 들어가서 원내 정당하고 우리가 모두 당비를 아무도 안 내고 다 탈당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당비는 내라고 하겠죠. 아니 그런데요. 저는 어쨌거나 보수 우파의 당은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1야당이고 네.
제1야당을 해체하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집을 없애겠습니다. 원내 정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쇼킹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내 정당화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당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좀 차분하게 상의하고 여권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원외위원장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근데 않겠습니까? 오늘 댓글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유여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러다가 정말 만약에 몰고 들어올까? 댓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비밀인데요.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 대표가 있었고, 그다음 최고위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 대표 그만두셨고, 그 다음에 원내 대표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권한 대행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철우 현재 경북도지사인데 그분 중간에 그만두셨으니까 그 다음이 유해 최고위원이거든요. 저 꽤 높았네요.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준표 사실은 대표가 그만두면서 자연스럽게 유최고를 포함해서 그리고 김정기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풀어줘야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풀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게 되면 유해 최고위원은 당 서열 2위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앙당 해체라는 이런 좀 발언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배의 책임을 사실은 맡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대표 대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분들도 많고, 더 핵심적인 이유는 지난번에 지금 당이 방송 그만 찍고 나갈게요. 아니, 저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이 어려울 때 바른정당을 만들어 나가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배신한 사람들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홍준표 대표만 그만둘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인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본인이 원내대표까지 그만둘 건 아니지만 내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톤을 유해 최고한테 넘기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일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풀어주지도 않고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으니까. 달라고 지금 가야 되겠어요. 네? 당사로 가야 되겠어요.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선언을 하십시오 그냥. 그 내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 제 거 아닙니까? 같아요. 네네. 왜 제가 제 거라고 얘기하냐면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네. 업무방해죄도 고소가 되어 있죠. 그렇죠. 고소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저를 제명을 시켰다면 결국은 이건 무효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홍이 나갔으니까 어쨌거나 거기서 이철우 의원도 없고 네. 서열이 지금 이미 맞네요. 네, 서열 2위입니다 지금. 끝나고 저 여의도 좀 태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쓰러져가는 망해가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만두실 때 표현을 침몰해가는 배라는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배에 가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셔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려서 힘들 네. 것 같은데, 차라리 1호 서울에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적반하장 시즌2를 통해서 네. 우리 보수우파를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네.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들 해주시는 게 더 보람있지 않겠어요? 마음을 모두는 일을 할까요? 네네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되게 마음이 좀 아파졌어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배에서 제가 참 많이 외쳤잖아요. 네네.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홍사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괴멸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 당시 저를 거의 이렇게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 자꾸 침몰시키려고 하니까 네. 선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장에 문제가 근데 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었다가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은 뭐 비대 얘기가 있지만 당 대표를 이제 뭐 새로 뽑아야 되냐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막 배는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내가 선장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단을 또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내가 선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네. 나갔던 홍이 다시 재신임을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홍준표 대표라면 충분히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뭘 드셨길래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러신 분이라면 어떻게 유채구나 저를 잘랐겠습니까? 그건 정말 저는 나중에라도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본인이 욕심이 많았는지를. 나경원 의원도 지금 당권에 도전을 하시나 봐요. 네. 그러면서 당과 보수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더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한 것을, 더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하는데 4선 의원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반성만 하시는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그날 이렇게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장면에서 나경원 의원 고개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 찍혀서 방송에도 나왔어요. 네, 그랬구나.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반성은요. 정말 무릎이 아파도 딱 엎드려 있는 게 반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경원 의원님 어떻게 해요? 그 장면 찍혀서. 정우택 의원님은 나는 당이 어려웠을 때 무너져서 안 된다는 일념에서 구해온 한 사람 선당 후사하겠다. 근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너무 사당화하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가 홍준표 대표가 아니 무슨 연탄가스 얘기하면서 이분들 중진 의원들 어려운 서울 강북 지역에 나중에 공천 줘가지고 글로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싹 들어갔죠. 조용해졌던 분들 아니신가요? 분이 아니죠.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분들한테 막 연락했잖아요. 도와달라고. 제가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는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한 그 사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 사람은 잘리고, 그죠? 아니 근데요. 이분은 왜 나왔으세요? 분열된 보수 통합을 위해, 새로운 보수당 재건을 위해 바닥에서 헌신하도록 하겠다. 육선 의원이신데요. 이분이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출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 안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재 보수 우파가 이렇게 철저하게 찢어지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분 아니신가요? 이분은 이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나루샤만 그럼요. 얘기하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저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서 가 보면 당시에 탄핵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때 사실은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탄핵 사유는 다 이유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에 전부 다 포함시켜 갖고 통과시킬 때 말 한마디 못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혹시 문제가 되는 것만 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끌려가듯이, 그죠? 그냥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탄핵에 찬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경선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되지 않으니까 나가면서 당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때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제일 큰 이유가, 아는 분은 아는 거지만 반기문 당시의 전 유해 사무총장님을 대통령 후보로 모시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쏠릴 거다.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어 나갔는데 오신 지 며칠 안 되었고 반기문 그 사무총장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당 안에 있으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우리 범보수 우파의 후보로 모시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당을 만들어 나가서 그 사람을 모셔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님은 참 말씀을 보수처럼 품격 있게 하시는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당시에 집에 불이 났죠. 네. 불이 나니까 네. 아 뜨거 하고 다 도망을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럴싸하게 무슨 대선 다는 후보 아니죠. 몇 사람이 도망갔고 우리는 이제 불 껐잖아요. 아니죠. 여기 나갔던 사람들. 나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바른 정당이라는 당을 만든다 뭐 한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불이 나니까 도망을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불 꺼진 게 정리가 되고 불 꺼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안에 의외로 많이 정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대선 때 깜짝 안 놀랐어요? 그렇죠. 바른 정당에서 그 티 입고 대선 운동하던 사람들이 네네. 유승민 대선 운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티를 벗고 다시 홍준표를 종이로 써서 붙이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진짜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요. 이 무슨 젠데요. 아 예. 정말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전 사실 그 당시에 정치를 잘 모르는 초짜였잖아요. 네.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박쥐는 되지 말자. 그렇죠. 철새는 되지 말자. 자, 어쨌거나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중앙당 해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쉽지 않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뱉었는데 정치는 책임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리면 안 돼요? 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우파가 정말 위기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저는 해답이 있다라고 봐요. 간단합니다. 자, 친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보수파의 제일 핵심적인 가치인 배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있어야 사람들을 껴안고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좀 젊고 참신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죠? 친박도 아니고 배신자인 바른정당 출신도 아니면서 젊고 참신한 사람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내놓는다면 지금 뭐냐면 그 미래당이 그 비대위원을 30, 40대로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 비대위원장은 나이 많잖아요. 우리 당 안에 자유한국당 안에 보수우파 안에 젊고 참신한 30, 40대 중에 비대위원장 맡겨도 누가 지금 뭐 속칭 말하는 뭐 국회의원이나 중진의원들 웬만한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님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라고 변호사님은 못 강력히 하시겠네요. 주장합니다. 50대라서요. 근데 젊어져야 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꼭 나이가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내일 이 다음 소식을 꼭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이 뒷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렸던 이야기까지 다 모아서 해드릴 거고요. 더 재밌는 뒷이야기를 모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기자 톡톡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슈에서 다뤘던 뉴스 중에서 한두 가지 꼭지를 잡아서 기자님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이미 방송을 하고 계셨죠? 예. 네, 근데 인기가 최고였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네, 본인 소개 잠깐 해주세요. 그래도. 네. 예, 안녕하세요. 일요서울 오도환 기자입니다. 아이 저기 너무 썰렁하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코너가 정말 재미있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인권위에서 이제 아동 지문 등록하는 의무 위헌이라고 했던 건. 네, 실종 대비 이유로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위헌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4세 미만 아동 지문을 바로 보호자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존에는 뭐 보호자가 원하면 늘 가서 아이랑 같이 등록을 했었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말 그대로 개정안입니다. 보호자가 원치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이가 있다고 하셨죠? 예, 2명 있습니다. 혹시 지문 등록하셨나요? 첫째는 했습니다. 했어요. 예. 지문 등록이요. 지금 5살인데 네. 좀 일찍 했죠. 근데 지문 등록을 할 때는 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이제 잃어버렸을 경우에 네. 좀 더 빨리 손쉽게 찾기 위해서 등록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 보니까요. 이게 위헌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이 기사를 보고 좀 황당해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요즘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요 아동 지문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에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시간이 더 빨라졌습니다. 아니 5분 안에 찾았다라는 예, 기사도 그렇죠. 본 기억이 예. 나요. 왜냐하면 보통 뭐 반나절 뭐 그 이상 걸리던 시간들이 금방 찾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들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마 요거는 다 자기 아이가 나이가 되면 등록해야지 하고 직접 가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인권위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등록하는 거는 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폐해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 기사 같은 경우에 나오면 한 댓글 한 번씩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잊어버리지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네. 그리고 저 인권위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감히 인권위가 위헌 판결을 내리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주 짧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역시 탁상
행정이다. 네,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많이 예, 나오고 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입법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 우리가 활용되는 것과 그리고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 기자님은 보실 때 지문 등록은 필요하다. 어차피 부모님과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상관이 없죠. 이때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원래 일기장 검사하는 거 아시죠? 예. 요즘 아이들이 이거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예. 그러는데요. 예, 알고 맞습니다. 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대가 많이 바뀌긴 했죠. 사실 네. 그리고 요즘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 내는 것 같은 경우는 네. 보여주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네. 진심으로 그냥 우리가 내가 일기를 써서 뭐 이거 추억을 간직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그 오 기자님 혹시 방학하고 난 뒤에 개학할 때 한꺼번에 일기 쓰신 적 있죠? 있죠. 있죠? 그 매일매일 그 지어 쓰느라고 힘들었던 네, 적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런데 진짜로 제가 아까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 아이의 인권에 맞는 것인지 지문 등록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이 인권인지 아니면 검사를 안 하는 게 인권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리는 된 적이 제대로 없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럼 인권이 뭔데라고 하면은 인권이 뭘까요?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법학자이기 때문에 더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법학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기자님이 생각하는 인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 네. 예, 그 정도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객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권이 요즘은 있지 않나요? 요즘은 객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개도 요즘 칩 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객권도 손상되는 건가요? 그것도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칩 심는 거요. 예. 근데 개 등록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도 사실은 되게 논란이 네, 많이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견주 책임까지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인권위에서 지문 등록은 위헌이라는 그 기사를 봤지만 다뤄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번에는요, 이렇게 지문 등록하고 있는 엄마들 찾아가서 인터뷰 한번 따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 거 아주 뜨거울 겁니다, 아마 반응. 우리 거리로 나가서 아주 아동들 있는 유치원에 가서 엄마들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예. 가는 거 준비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또 두 번째 기사에서 이게 뭐예요? 1만 원 가져간 아들에게 엄마가 또 교육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기사. 예, 기사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아이가 엄마 몰래 엄마도 10,000원을 가져간 겁니다. 아, 결국 엄마 돈 가져갔네요? 예, 그래서 그거 죄 안 돼요. 법적으로는. 그 법적으로 죄 안 돼.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훈육을 하기 위해서 네. 아이에게 경찰서 가서 그 담당 경찰분의 사인하고 서명을 받아와라. 엄마가? 이렇게 했던 거죠. 예, 예. 제대로 가르쳤네요. 그래서요, 애가 어떻게 됐대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제 경찰서 앞에까지 갔는데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네. 왜냐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고민했던 거고. 경찰서, 애가 몇 살이죠? 지금 기사상으로 보니까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요, 예. 애 나이가 없네요. 나이가 나오진 않았어요. 잔뜩 겁을 먹은 아이라고만 돼 있어요. 예. 아유, 기자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네요. 네. 네. 그래서 파출소 앞에 서 있는 거를 경찰관이 보고서 네. 이제 아이를 들어오라고 한 거죠. 그때 네. 아이 손에 쪽지가 쥐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보니까 그 사연이 써 있었고 그 경찰관이 내가 사인을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네 지나다니다 다시 나 보게 되면 인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 거죠. 근데 독일은요, 원래 이렇게 가르쳐요. 독일이요. 예, 실제 슈퍼에서 아이가 사과를 훔쳤어요. 그냥 사과 한 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5살 정도 제가 본 경험인데 엄마가 그 아이를 딱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당연히 사과를 놓고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슈퍼 계산대에 가더니 아주머니한테 우리 애가 훔쳤어요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그 다음에? 계산대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너는 이게 절도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저는 꼬마라서 절도죄가 성립 안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육을 뭐라고 시키냐면요. 너는 지금 사과 하나를 훔쳤지만 조금 더 커서 더 큰 걸 훔치게 되면 너는 그때는 절도범이 되는 거다. 지금부터 잘못하는 걸 뉘우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서 밀대걸레로 20분간 청소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독일식 교육이래요. 그리고 커서 자라서 아이들은 정말 절도에 대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엄마가 선택했던.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했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서 화를 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아이한테 너무 몹쓸 짓을 시켰다는 방도 나와요. 실제로 이 댓글에 보면은 네. 그런 방도 많이 있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아이 어머니를 교육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는 너무너무 예,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방도 나오고요. 네. 실제로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네. 경찰서에 대한 생각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댓글 중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너무 경찰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서 나중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경찰서를 못 찾아갈 수도 있다. 그런 댓글도 아, 그런 있더라고요. 생각까지도 예, 하는군요. 근데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게 왜 꼬마들이 막 뛰어놀면 옆에 사람들이 요즘 그 노키즈존과 키즈존 예, 있는 거 키즈존, 아시죠? 근데 엄마들이 막 화를 낸대요. 아이가 뛰어노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왜 그걸 못 뛰게 하냐고. 그런데 정말 아이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노키즈존 카페도 한번 취재 나가면 어떨까요? 저는 육아를 하는 아빠로서 참 관심이 많은데요. 네. 사실 물론 업주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들이 잘못한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많아요. 네. 왜냐면요. 그 키즈 카페에서 애들이 그릇을 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애들이 깼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냥 넘어가달라.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믿지가 않대요. 너무 당당하게 애들이 그런 거 갖고 뭘 그러세요. 그리고 요즘 카페에 가면 꼬마애들이 이렇게 막 뽀롱 보고 있어요. 크게. 네. 그러면 옆에서 좀 크다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조금만 줄여줘 이러면은 엄마들이요. 애 기죽인다 그래요. 뭐 그런 거 말고도 제가 본 것도 많습니다. 뭐 기저귀를 그냥 두고 오는 경우도 많고. 아, 기저귀 두는 게 아니고요. 식탁 위에서 그렇죠, 예. 갈비집 식탁 위에서 애기 기저귀 그것도 네. 응 네. 기저귀를 갈고 옆에 두고 가요. 네. 냉면 그릇에. 심한 경우 많습니다. 우리 그런 것도 진짜 한번 나가볼까요? 가볼만 합니다. 그것도 좀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정말 1만 원 몰래 가져간 아들한테 엄마가 선택했던 참 교육 방법이라는 기사를 보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도 정말 현장에 나가서 취재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기자님은 아이 어떻게 교육시키세요? 저희는 일단은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아유, 왜 본인의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일은 더 재밌는 기사도 갖고 나와서 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 이 코너는 기자 톡톡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재밌고 다양한 아마 우리 오 기자님 3주간 다이어트 코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뭐 뭐든 못할 건 없습니다. 실제 몸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오이만 먹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해야 된다면 해야죠. 네, 뭐든지 한다 오 기자님이셨습니다. 근데요, 아마 다이어트 코너 하면요, 나중에 기자님이 방송 출연 안 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자님,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아주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적반하장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요, 오늘의 적반하장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막말하겠다고 남겼던 그 글 구절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홍준표 하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오랜만에 적반하장을 하느라고 저도 실수도 많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사, 그리고 더 좋은 멘트, 그리고 쏙쏙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재밌는 이야기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